안녕하세요. 미국에서 크루즈 전문 여행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서대진이라고 합니다. 지난 15년 넘게 많은 신혼여행 크루즈를 상담해드리고 예약을 도와드렸는데요. 작년과 올해는 결혼식을 하셔도 신혼여행을 해외로 못 가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신혼여행으로 가시기 좋은 크루즈를 몇 가지 준비해서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올해 2021년도에는 백신 접종을 다 하시더라도 각 나라마다 사정이 조금씩 다르고 해서 여행 가시기가 쉽지는 않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2022년도 상품으로 주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2023년도는 아직 상반기 정도만 일정이 나와 있어서 참고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신혼여행은 보통 7박 정도 일정으로 많이들 가시는 것 같은데요. 주로 결혼식을 토요일과 일요일에 많이 하시기 때문에 결혼식 마치고 공항으로 가서 비행기 타고 기항지로 가셔서 바로 승선을 하시기가 좀 빠듯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항공편이 연착되거나 결항이 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기 때문에 승선하시는 곳에 최소 하루 전에 가셔서 1박을 하시고 그 다음날 크루즈를 타는 게 좀 더 안전하고 좋은데요. 문제는 7박 일정 크루즈가 보통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출발하기 때문에 일요일에 결혼식을 하시면 기항지에 하루 전에 도착하기가 좀 힘들고 승선 당일 도착해서 승선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공편이 문제가 없으면 좋겠지만 혹시라도 항공편이 연착되거나 해서 승선지 도착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아주 드물게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여행 계획하실 때 각별히 유의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항공편 문제로 배를 못 타셨을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하셔야 되는지 영상 마지막 편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혼여행 날짜를 잡으시는데 조금 참고하실 만한 사항을 말씀드리자면 결혼식은 마치셨는데 신혼여행을 아직 안 가신 분들이 신혼여행을 준비하신다면 승선 전날 도착하시는 일정을 잡으시면 좋은데요. 그리고 아직 결혼식 날짜를 잡지 않으신 분들은 크루즈로 신혼여행을 계획하시려면 일요일보다는 토요일에 결혼식을 하시면 크루즈 상품을 선택하시기가 조금은 더 편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혼여행이시니까 아무래도 결혼식 날짜에 여행을 맞추셔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행 비용 면에서 보자면 만약에 선택이 가능하시다면 여행 성수기를 피해서 결혼 날짜를 잡으시면 비용도 꽤 많이 절약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 점도 고려하시면 좋겠고요. 각 지역에 따라 성수기와 비수기는 조금씩 차이가 나니까 지역별로 설명을 드릴 때 성수기, 비수기 비용 차이도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신혼여행을 가시기에 좋은 7박 이하 크루즈 상품들을 주로 소개해 드릴 건데요. 지중해 쪽 상품들이 많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 한국에서 결혼식을 하시는 분들은 시차 때문에 미국에서 출발하는 크루즈는 승선하시기가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대부분 유럽 쪽으로 많이들 가시는데 그래도 미국에서 출발하는 크루즈는 시즌에 따라서 알래스카나 멕시칸 리비에라 크루즈가 가능할 수도 있고요. 5박 정도의 캐리비안 크루즈도 고려해 보실 수는 있어서 같이 소개는 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서지중해 크루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에 거주하시는 분들하고는 좀 다르게 한국에 계신 분들은 신혼여행지로 크루즈를 가실 때 유럽을 가장 많이 선호하시는데요. 그 중에서도 동지중해 일정보다는 서지중해 쪽이 좀 더 많은 것 같은데 이유는 여태까지는 서지중해 크루즈가 배가 좀 더 크고 세배들이 좀 더 많아서 처음 크루즈를 가시는 분들이 더 선호하시기도 하고요. 저도 그렇게 많이 권해드리는 편이었는데요. 내년 2022년도부터는 동지 중에도 새로 나온 크고 좋은 배들이 7박 일정으로 운항이 되니까 동지 중에 크루즈를 염두에 두신 분들에게는 좀 더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주로 스페인, 이태리, 프랑스 3개국 기항지를 많이 들리는 7박 서지중해 크루즈는 캐리비안이나 하와이 크루즈처럼 1년 내내 운항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1년 내내 여행하기가 좋은 기간은 아닌데요. 여행하기 좋은 시즌은 보통 5월에서 한 10월 정도까지가 되겠습니다.
11월에서 4월까지는 아무리 지중해라고 해도 좀 쌀쌀한 편이기도 해서 여행하시기가 아주 좋다고 볼 수는 없겠는데요. 그런 이유 때문에 로얄 캐리비언, 노르웨이지언, 셀레브리티, 프린세스 등등 이런 메이저 크루즈사들은 주로 5월에서 10월까지만 유럽에서 운항을 하고요. MSC나 코스타 크루즈 같은 유럽을 기반으로 하는 크루즈사들만 1년 내내 서지중해 크루즈를 운항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11월에서 4월 초 정도까지는 크리스마스와 연말 연초만 제외하고는 가격이 아주 좋은 비수기가 되겠고요. 상대적으로 MSC나 코스타 크루즈 정도만 운항을 하니까 선택의 폭은 좀 많이 좁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신혼여행으로 추천드리는 7박 서지중해 크루즈는 주로 바르셀로나에서 출발하는 크루즈와 로마 근처에 있는 지비타베키아 항구에서 출발을 하는 크루즈가 대부분인데요. 로마에서 출발을 하면 로마에서 하선을 하고, 바르셀로나에서 출발을 하면 바르셀로나에서 하선을 하는 7박 코스입니다. 메이저 크루즈사들하고는 좀 달라서 MSC나 코스타 크루즈 같은 업체들은 이태리 나폴리나 제노아, 프랑스의 마르세유 같은 항구에서도 출발을 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로마와 바르셀로나를 제외하고는 한국에서 바로 가는 항공 직항편이 없기 때문에 7박으로 신혼여행을 가시는 분들에게는 승선하는 항구까지 가시는데 상당히 불편하기 때문에 로마와 바르셀로나 출발 크루즈 위주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연중 계속 운항하는 크루즈사로는 MSC 크루즈와 코스타 크루즈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11월에서 4월 사이에 신혼여행으로 지중해 크루즈를 가신다면은 코스타 크루즈와 MSC 크루즈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되니까, 어떻게 보면 선택하시기는 좀 더 쉬울 수도 있겠고요. 그 외에 유럽 승객을 주 대상으로 하는 아이다 크루즈나 풀만터나 몇 개 크루즈사들이 지중해 쪽에 많이 있긴 한데, 여기서 추천드리기는 좀 애매한 상품이라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MSC 크루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몇 년간 투자를 많이 해서 새 크루즈선을 매년 도입하고 있는 MSC 크루즈 상품들은 가성비가 아주 좋은 크루즈인데요. 세배가 많이 도입이 돼서 처음 크루즈 가시는 분들께는 가격 대비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12세 미만 어린이는 항상 무료라는 요금 정책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린이 승객이 좀 많은 점이 신혼여행으로 하기에는 좀 단점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MSC 크루즈는 비수기에 서지중해 크루즈를 가신다면 가격도 좋고 어린이도 좀 적기 때문에 11월에서 3월 사이에 가신다면 아주 괜찮은 상품이 되겠습니다. 일단 세배가 많아서 좀 더 선택하시기가 좋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상품은 MSC 그란디오사호인데요. 2019년도에 출시된 그란디오사호는 18만 톤이 좀 넘는 크루즈선이고, 매주 토요일에 바르셀로나에서 출발을 합니다. 일정은 아래와 같이 바르셀로나에서 토요일 출발해서 마르세유, 제노아, 그 다음에 로마 근교의 지비타베키아, 시실리의 팔레르모, 그 다음에 몰타의 발레타, 그리고 다시 바르셀로나로 돌아오는 서지중해 7박 코스인데요. 총 5군데 기항지를 들리는 코스라서 코스도 그렇게 나쁘지도 않고, 일단 배가 좀 세배라서 가격만 좋으면은 좋은 상품인데, 토요일 출발이라서 조금 애매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MSC 시사이드호인데요. 2017년에 출시된 15만 3천 톤급 크루즈선인데 매주 일요일에 로마에서 출발을 합니다. 일정은 시실리 섬의 팔레르모, 카글리아리, 팔마 데 마요르카, 발렌시아, 마르세유, 제노아, 이렇게 쉬지 않고 6군데의 기항지를 매일 들리는 코스인데요. 먼저 일요일 로마 출발이라서 좀 선택하시기가 편하실 수도 있고, 한 군데라도 더 가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코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세 번째 MSC 상품은 MSC 스플렌디다호인데요. 2009년에 출시된 13만 8천 톤급의 스플렌디다호는 월요일에 바르셀로나에서 출발을 하기 때문에 만약 월요일 출발을 계획하시는 분이라면 고려해 보실 만한 상품이 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에 바르셀로나에서 출발해서 이비자, 로마,
피렌체 근교의 리보르노, 제노아, 마르세유 이렇게 5군데 기항지를 들리는 코스인데요. 크루즈 비용을 말씀드리자면 크루즈 요금은 출발 날짜와 언제 또 예약을 하시는지에 따라 가격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는데요. MSC 크루즈 요금을 대략 말씀드리자면 2인 1실 기준, 신혼여행으로 많이 가시는 발코니 선실 기준으로 1인당 요금이 최저 1,000불 정도에서 좀 많게는 한 1,500불 정도, 두 분이 가신다면은 2,000불에서 많게는 최대한 3,000불 정도 예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평균치를 말씀드린 거니까 대략적인 가격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MSC 크루즈와 같이 비수기에도 서지중해 크루즈를 운항하는 코스타 크루즈인데요. 2000년도에 카니발 그룹으로 합병된 코스타 크루즈사는 이태리에 본사를 둔 유럽 기반의 역사가 있는 크루즈사입니다. 유럽에서는 꽤 잘 나가던 회사였는데 2012년도에 사고가 나는 바람에 좀 힘든 시간이 있었는데 2019년도와 20년도에 3배를 한 척씩 출시하고, 그래도 지중해에서는 MSC보다는 우리가 더 낫다고 자부하는 그런 크루즈사입니다. 서지중해를 운항하는 코스타 크루즈는 2019년도에 나온 18만 5천 톤급의 코스타 스메랄다호가 있는데요. 아직 2022년 일정이 다 나오지 않아서 현재 추천드릴 만한 크루즈가 한 가지 정도만 있습니다. 2020년도에 출시된 코스타 피렌제호는 원래 중국 시장에 투입할 계획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다시 지중해로 투입한다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아마 이 3배가 지중해로 들어오면은 좀 더 새로운 일정이 다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타 스메랄다호는 신혼여행 가시는 분들이 약간 애매할 수도 있는 월요일 바르셀로나 출발과 금요일 로마 출발이 있습니다. 월요일 바르셀로나 출발표는 일요일에 결혼식을 하시는 분들이 선택 가능한 코스이긴 한데 그 다음 주 월요일에 꼭 출근을 하셔야 한다면 선택하시기 힘든 그런 일정이 되겠는데요. 월요일이나 금요일 출발이 가능하신 분들은 가격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다면은 MSC보다는 좀 더 좋은 선택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토요일은 이태리 사보나에서 출발을 하고 일요일은 프랑스 마르세유에서 출발을 하기 때문에 토일 출발은 선택하시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토요일, 일요일 출발만 가능하신 분들은 토요일, 일요일 바르셀로나나 로마에서 출발하는 MSC 크루즈 일정을 선택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대신 월요일 바르셀로나 출발이 가능하시다면 3배라서 꼭 고려해 보시면 좋은 상품이 되겠고요. 항로는 바르셀로나를 출발해서 발렌시아, 팔레르모, 로마, 사보나, 마르세유 총 5군데를 들리는 서지중해 코스가 되겠습니다. 코스타 크루즈의 비용은 마찬가지로 출발 날짜와 언제 예약을 하시는지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겠는데요. 2인 발코니 선실로 하시면 1인당 요금이 최저 1,000불에서 1,600불 정도 차이가 되겠습니다. 코스타 크루즈는 현재 2022년 4월 중순까지만 일정이 나와 있고 코로나가 좀 안정이 되면 그 이후 일정도 다시 나올 걸로 기대가 됩니다. 여기까지 소개해드린 MSC 크루즈와 코스타 크루즈는 연중 쉬지 않고 서지중해 코스를 운항하는 크루즈사라서 11월부터 4월 사이에 서지중해 크루즈를 가신다면은 이 두 회사 중에 선택을 하시면 되니까 비교적 선택은 쉬우실 수가 있고요. 5월부터 10월 사이에 결혼을 하시거나 신혼여행을 가시는 분들은 좀 더 많은 선택이 있겠는데요. 위에 말씀드린 MSC 코스타에 더해서 로얄 캐리비언과 셀레브리티, 노르웨이지언 크루즈, 버진 보야지 등 몇 가지 더 7박 서지중해 코스를 선택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5월부터 10월 사이에 운항하는 메이저 크루즈사들 상품 중에서 로얄 캐리비언부터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2년 5월부터 시작하는 7박 서지중해 로얄 캐리비언 크루즈는 22만 톤급 오아시스급 크루즈선인 알로아 오브 더 시호가 매주 일요일에 바르셀로나에서 출발을 합니다. 로마에서는 매주 목요일 출발이라서 승선 날짜가 좀 애매하고요. 코스는 바르셀로나에서 출발해서 팔마 데 마요르카, 마르세유, 피렌체와 피사 근교의 라스페시아, 그 다음에 로마, 나폴리를 들렸다 바르셀로나로 돌아와서 하선하는 코스인데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로얄 캐리비언이나 노르웨지언 크루즈 등은 코스타나 MSC하고는 좀 달라서 로마하고 바르셀로나에서만 승선이 가능하고요. 중간에 다른 항구에서는 승선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 상품은 2022년 10월 23일 출발이 마지막인데요. 비용은 출발 날짜와 언제 예약을 하시는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2인 발코니 선실로 하시면 1인당 요금이 최저 1,300불에서 시즌에 따라서 1,900불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다음은 셀레브리티 크루즈인데요. 셀레브리티 크루즈는 매주 토요일에 로마에서 출발하는 7박 서지중해 크루즈를 2022년 5월 21일부터 시작을 해서 9월 10일을 마지막으로 운항을 하는데요. 셀레브리티 크루즈 새로운 최신 크루즈선인 셀레브리티 엣지호로 운항을 합니다. 참고로 셀레브리티 크루즈선은 새로운 급의 크루즈선을 출시할 때마다 아주 기대 이상의 배를 출시하는데요. 2000년도에 밀레니엄급 크루즈가 나왔을 때도 그랬지만 그 위에 솔스티스급 크루즈도 아주 좋은 평을 들었던 크루즈고, 솔스티스급 크루즈선 이후 10년 만에 나온 이 엣지급 크루즈선도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라는 역할을 할 정도로 아주 좋은 크루즈선입니다. 엣지호 다음에는 2020년도에 나온 에이펙스호가 있고 내년에는 비욘드호가 나오는데요. 직접 한번 타보고 오면은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영상으로 준비해 보겠습니다. 원래 같은 그룹의 로얄 캐리비언보다는 좀 더 고급인 프리미엄급 크루즈 라인인 셀레브리티 크루즈라서 가격은 대체적으로 좀 더 높은 편인데요. 거기다가 세배라서 가격이 그리 좋은 편은 아닌데, 지중해에서는 현재 프리미엄급 이하 크루즈로는 가장 좋은 배라고는 할 수 있겠습니다. 매주 토요일 출발이라서 토요일 결혼식 하시는 분들은 승선이 힘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과 같은 코스로 운항을 하는데, 토요일 로마에서 출발해서 포르토피노, 깐느, 코르시카의 아작시오, 바르셀로나, 팔마 데 마요르카 이렇게 들려서 다시 로마로 돌아오는 코스입니다. 동지중해 편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셀레브리티 엣지호가 5월과 9월, 10월에는 서지중해 대신 동지중해 코스로 운항을 합니다. 따라서 이 배를 타시고자 한다면 출발 시기에 따라서 코스가 좀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셀레브리티 크루즈 7박 지중해 상품 가격은 발코니 선실 기준으로 1인당 2,200불에서 2,800불 정도 되고요. 요즘 셀레브리티 크루즈는 요금의 주류 패키지와 선상 팁, 인터넷 모두 포함해서 판매를 하니까 이 점도 가격 비교를 하실 때 감안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노르웨지언 크루즈 라인인데요. 7박 서지중해 코스에 노르웨지언 에피코를 꾸준히 투입하고 있는 노르웨지언 크루즈는 5월부터 매주 일요일에 바르셀로나 출발 7박 코스가 있고요. 매주 수요일에는 로마에서 승선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9월 25일이 마지막 7박 일정인데요. 가격 대비 꽤 괜찮은 상품이고 일요일 바르셀로나 출발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선택을 하시는 상품인데, 몇 년 전에 저도 2번 정도 제가 단체 크루즈로 신설해서 갔다 오기도 한 상품입니다. 이 노르웨지언 크루즈 라인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좀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장점은 주류 패키지, 다이닝 패키지 이런 프로모션이 항상 무료로 있다는 점이고요. 로얄 캐리비언 크루즈의 알루어 오브 더 시호와 거의 비슷한 일정으로 운항을 하는데, 이 일정이 전형적인 7박 서지중해 코스이고 거기에다가 프랑스의 아작시오를 추가했기 때문에 하루도 쉬지 않고 기항지에 들리는데, 어떤 분들에게는 이 코스가 좋은 코스가 되겠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매일 기항지를 들리기 때문에 약간 힘든 코스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노르웨지언 크루즈의 비용은 대략 발코니 선실 기준으로 1인당 1,500불에서 2,000불 정도 되는데, 주류 패키지, 다이닝 패키지 그 무료로 드리는 프로모션을 받으실 때 거기에 해당하는 서비스 차지를 미리 내셔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요금이 좀 더 올라갑니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은 상대적으로 셀레브리티 크루즈는 그런 프로모션을 드리지만 따로 서비스 차지가 없기 때문에 요금이 조금 더 깔끔한 편인데요. 어쨌든 노르웨이전 크루즈는 요금의 주류 패키지와 다이닝 패키지, 기항지 관광 크레딧, 인터넷 250분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니까 이 점도 가격 비교를 하실 때 같이 감안해서 비교를 하시면 좋겠고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7박 서지 중에 크루즈는 보통 5군데 기항지를 들리는 코스가 많고요. 가끔은 매일 한 군데씩 6군데 기항지를 들리는 코스도 있긴 한데, 많은 분들이 유럽까지 가셔서 한 군데라도 더 보는 코스를 선호하시고 5, 6군데 기항지도 모두 다 잘 다니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만약 여행을 좀 편하게 하시려면 기항지 한 군데 정도는 제외하고 배에 남아서 한간 크루즈선을 즐기시는 것도 나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한 군데를 제외하신다면 로마를 제외하시는 게 가장 좋은데요. 이유는 기항지 시간표를 보시면은 크루즈사에 따라서 보통 짧게는 11시간에서 길게는 13시간 정도 일정으로 치비타베키아 항구에 도착을 해서 머무시는데, 실제 하선 시간은 도착 후 한 1시간 후라고 보셔야 되고, 배로 돌아와야 하는 시간도 출발 1시간 전이니까, 그러면 실제 기항에서 쓸 수 있는 시간이 적게는 한 9시간에서 최대한 11시간 정도는 됩니다. 그런데 치비타베키아 항구에서 로마 시내까지 보통 1시간 좀 넘게 넉넉 잡고 1시간 반은 잡으셔야 되고, 그러면 왕복 3시간 정도는 소요가 되니까, 그럼 결국 로마 관광을 하실 수 있는 시간은 6시간 정도에서 길어야 8시간인데, 거기에서 점심시간 빼고 이러다 보면은 시간이 충분치가 않기 때문에 이 세계적인 관광지 로마를 7, 8시간 만에 다 보시는 거는 불가능하고, 반면에 왔다 갔다 하시느라고 교통으로 시간을 많이 허비하시게 되고, 거기에다가 거리가 머니까 옵션 관광 비용도 좀 비싼 편이고요. 옵션 관광을 선택 안 하시고 개인적으로 나가셔도 교통비가 그렇게 싸지가 않기 때문에, 만약에 한 군데 기항지 관광을 포기하시고 좀 편하게 서지 중에 크루즈를 즐기신다면은 로마를 제외하시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로마는 나중에 따로 한 2, 3일 정도는 최소한 잡고 관광을 하시기를 권해드리고요.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7박 서지 중에 크루즈 중에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상품은 버진 보야지 크루즈가 있는데요. 신혼여행으로는 새롭게 추천을 드리는 상품인데, 7박 서지 중에 크루즈는 제 다른 영상에서 조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12세 미만 어린이가 무료인 MSC 크루즈하고는 많이 다르게 버진 보야지 크루즈는 18세 미만은 승선이 안 되는 성인들만을 위한 크루즈라서 신혼여행으로 꼭 고려해 볼 만한 괜찮은 크루즈라고 생각이 됩니다. 배도 3배고 코스도 상당히 좋은 편인데요. 가격도 그렇게 많이 비싸지 않아서 2인 발코니 선실로 하시면 대금 포함 1인당 요금이 최저 한 1,800불 정도에서 성수기에는 한 2,400불 정도 사이가 되고요. 물론 기본 가격은 MSC보다는 훨씬 비싸게 보이지만 스페셜티 식당 같은 데 따로 추가 비용도 없고 1인당 100불씩 내시는 선상 팁도 따로 내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점은 가격 면에서 좀 장점이 되겠습니다. 버진 보야지 7박 서지 중에 크루즈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코스가 있는데요. 2022년 5월 15일부터 시작을 해서 10월 9일이 마지막 서지 중에 출발이 되겠습니다. 매주 일요일 바르셀로나에서 출발하니까 선택하시기도 괜찮은 상품인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소개해드린 7박 서지 중에 상품들은 어떤 걸 선택하셔도 크게 실망하실 일이 없는 괜찮은 상품들인데요. 그래도 선택하시는데 조금 더 추가로 조언을 드리자면은, 먼저 가격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시면은 역시 MSC 크루즈가 비용 면에서는 가장 괜찮은 가성비 있는 상품이고요. 가격이 비싸더라도 세계 최대 크루즈선 오아시스급 크루즈선을 꼭 타보고 싶다고 하신다면 로얄 캐리비안의 알로하호가 되겠습니다. 좀 고급스럽고 편안한 여행을 원하시면 조금 더 비용이 들더라도 셀레브리티 크루즈가 다른 모든 크루즈 상품을 배로서는 압도할 것 같고요. 술도 좀 즐기시고
가격도 뭐 나쁘지 않은 상품을 원하신다면 노르웨지안 에피코를 추천을 드립니다. 코스타 크루즈도 좋은 상품이긴 한데요. 만약 MSC보다 많이 비싸고 뭐 노르웨지안 크루즈와 별 차이가 없다면 굳이 코스타 크루즈를 선택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만약 MSC와 가격 차이가 많이 없다면은 MSC보다는 코스타 크루즈를 더 권해드립니다. 버진 버야지는 꽤 기대가 되는 상품이긴 한데요. 뭔가 새로운 걸 좋아하시면은 추천을 드리고요. 그런데 뭐 이런 저런 조건을 다 떠나서 가장 최상의 선택은 예비 신부님이 원하는 상품이 될 것 같습니다. 남자분들은 예비 신랑분들은 이 점을 꼭 기억하셔서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신혼여행으로 추천드리는 서지중의 크루즈 상품이었고요. 신혼여행을 위해 소개해드리는 영상이니까 7박 상품으로만 주로 소개를 해드렸는데, 물론 시간이나 비용이 더 허락되시는 분들은 더 긴 크루즈를 선택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도 제 의견을 뭐 말씀을 드리자면, 만약에 시간이 충분하셔서 신혼여행을 더 길게 하실 수가 있다면은 7박 이상 크루즈 상품을 선택하시는 것보다는 크루즈는 7박 정도만 하시고 크루즈 앞뒤로 육로 여행 일정을 추가하시는 게 더 좋은 신혼여행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로마 출발 7박 크루즈를 하신다면 로마에 2, 3일 일찍 가셔서 로마 관광을 이틀 정도 하시고 그 다음에 배를 타시는 게 좋겠고요. 바르셀로나도 마찬가지로 뭐 이틀 정도는 관광을 하시고 등산을 하셔도 좋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뭐 충분하시면은 꼭 로마나 바르셀로나 출발이 아니더라도 마르세유나 뭐 제노아 등지에서도 승선이 가능하니까 여행 동선을 그렇게 구성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여기까지 신혼여행으로 추천드리는 서지중의 크루즈 영상이었고요.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은 동지중의 크루즈니까 많이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